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두 번째 Q&A 영상이에요. 제가 두 번째 Q&A 너무 오래전이라 여러분 혹시 기억 못하실 것 같기도 한데 네, 두 번째 영상이 중국어 관련 그리고 HSK 관련된 질문들이었어요. 이 영상을 제가 한번 작년 말에 찍었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올리지는 않고 그리고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 오래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영상을 다시 찍게 됐어요.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생활한 지 이제 10년째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중국 항공사에서 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 Q&A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이 주셨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이제 베이징 처음 왔을 때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식으로 한번 찍어볼까 해요. 생각해보니까 9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랑 꽤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때 했던 고민들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해생활했었는지 소소한 것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찍어보기로 했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저는 일단 대학교 3학년 때 나이로는 23살에 베이징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그때 복수하기 제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베이징에 오게 됐는데 그 프로그램이 2년짜리 프로그램이었어요. 대학교 3, 4학년을 베이징에서 보내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방학 때 단기 연수로 한 달 동안 공부하고 오는 그냥 어학 프로그램 참여한 게 전부였고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나이로는 23살에 그때 정식으로 베이징에 와서 2년 동안 생활하게 됐어요. 23살이라는 나이가 사실 어린 나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 친구들 보면 이제 인턴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23살이라는 나이에 이제 베이징에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베이징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커서 일단 베이징에 와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대감도 있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진짜 많이 불안했어요. 왜냐면 주변에 취업 준비한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그때 제가 베이징에 가면서 세운 목표가 나는 졸업하기 전까지,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 취업에 필요한 그런 자격증은 다 따가지고 가야겠다 라는 이제 목표를 세우고 베이징에 갔어요. 저는 승무원이 꿈이었기 때문에 승무원이 되기에 필요한 그런 자격증, 예를 들면 HSK 6급 그리고 토익 800 이상은 내가 꼭 만들어 와야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세우고 갔죠. 그래서 제가 2010년에 베이징에 처음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나이였고 하니까 중국어 나 그래도 학교에서 한 2, 3년 배웠다. 나 그래도 중국어 아예 바닥은 아니다 하고 베이징에 딱 갔는데 진짜 한번 멘붕이었어요. 제가 이제 베이징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보다 1년 먼저 간 친구랑 같이 밖에 나갔다가 택시 타고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학교로 가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사님이 똥멀, 할시 씨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기사님 뭐래?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야, 동문으로 갈 거냐고 서문으로 갈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제가 그때 충격을 탁 받았죠. 그래서 아, 내가 책에서 배운 건 똥맨, 씨맨 이건데 베이징은 얼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똥멀, 씨멀 이렇게 말하는구나. 저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정말 제대로 현타가 왔죠. 실제로 와보니까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떡하냐, 진짜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에요. 그 똥멀, 할시, 씨멀 이게. 그래서 그때 멘붕이 왔죠. 말만 할 줄 알았지 알아듣는 건 한 뭐 50% 됐나?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한 3, 4개월 이상을 거의 한 진짜 바보처럼 살았어요. 너무너무 답답했죠. 아, 정말 안 들린다, 짜증난다, 너무 속상하다. 그리고 내가 말할 때마다 니시 한국어를 봐, 한국인 아니냐, 듣자마자 딱 제가 외국인인지 아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 되게 싫었어요. 왜냐면 당연히 내가 외국인인 건 맞지만 듣자마자 니시 한국어를 봐, 니시 외국어를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조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아, 내가 중국어를 못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자존심도 많이 상했었어요. 제가 이제 초반에 갔을 때는. 그래서 중국인처럼 말하려고 그때부터 되게 많이 노력을 했죠. 3, 4개월 정도는 이제 답답이.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도 약간 반응이 느리고, 그리고 대답이 안 나오고, 답답이 생활을 거의 한 3개월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베이징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난 룸메이트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제시카. 이제 제시카랑 2년 동안 살게 됐는데, 초반에는 제가 중국어가 너무 딸렸기 때문에 서로 막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됐어요. 그냥 너 학교 갔다 왔어? 밥은 먹었어? 뭐 진짜 그냥 그런 간단한 뭐 대화만 나눌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더 깊은 대화 나누고 싶어서, 더 이제 가까워지고 싶어서 저도 더 열심히 중국어 공부를 했죠. 네, 더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HSK 6급 그리고 토익 800 이상은 꼭 내가 여기서 베이징에서 공부하는 동안 따고 가리라 라는 다짐을 하고 왔기 때문에 베이징에 와서 한 6개월 지났을 때 학원에 등록하게 돼요. 이제 HSK 학원에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공부하러 갔던 친구들이랑 학교 옆에 있었던 HSK 학원에 등록했어요. 베이징 간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제 실력이 아직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HSK 6급을 들을 만한 실력이 안 됐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오기인지 모르겠는데 나 6급 딸 거니까 그냥 6급반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이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실력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6급 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수업이 이제 한 달 반, 6주 반이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식으로 6주 안에 끝나고 시험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는 이제 그런 커리큘럼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초반에 이제 모의고사를 푸는데 듣기는 반타작도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독해도 뭐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제 반타작 했어요. 심지어 쓰기도 40점 나왔나?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엔 정말 많이 좌절했어요. 아, 나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과분한 반에 들어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또 문득 드는 생각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HSK 학원을 다니는데 금방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수업 끝나고 HSK 수업 들으러 가서 저녁 9시 넘어서 끝나면 이제 학교 근처에 자습실 가서 이제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 다 하고, 그리고 기숙사 돌아가서 자고, 뭐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이 패턴을 진짜 6주 동안 빡세게 했어요. 그랬는데 점점 오답률이 줄어들고 간신히 이제 시험 한번 볼 수 있겠다, 뭐 잘하면 붙을 수도 있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방법이 정말 효과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듣기 스크립트를 2개를 주셨는데, 하나는 이제 빈칸이 없는 듣기 스크립트 원본 하나 주셨고, 나머지 하나는 듣기 스크립트에 빈칸이 뚫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크립트를 2개를 주셨어요. 그 빈칸만 그냥 채워가는 게 아니라 그 듣기 스크립트를 5번 이상을 반복 듣기 해라 라는 게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었어요. 반복 듣기를 하다가 입에 잘 안 익는, 잘 안 들리는 표현이 있으면 그걸 체크해서 그 표현만 반복 듣기를 또 10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학습을 시키셨어요.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안 하면 또 안 낼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했거든요. 듣기 스크립트 빈칸 채우면서 5번 듣고, 그리고 죽어도 안 들리는 그 구간은 정말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이제 내가 이제 중국인이랑 대화할 때 나도 모르게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듣기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제 독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모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그때 그 독해 스크립트를 베껴 쓰라고 하셨어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보고 그 모르는 문장구도 있으면 체크했다가 나중에 질문하라고 그렇게 약간 이제 솔루션을 주셨는데 저는 정말 싫었어요. 왜냐면 막 여기 막 굳은 살 베기고 막 팬똥 여기 잔뜩 묻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싫었는데 독해 지문을 베껴쓰기를 하면서 작문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 단어가 쓰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문장 구조를 어느샌가 그 장문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억이 나요. 개고생했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근데 제가 HSK 공부하면서 죽어도 이거는 하기 싫다. 그 문법 1번부터 10번의 그 문맥상 틀린 거나 아니면 어법 틀린 걸 찾아내는 그 10문제가 있었어요. 그 10문제는 그냥 찍었어요, 사실. 시간상 내가 이걸 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머리 아프기 싫어서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 10문제 바로 찍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HSK 공부를 했어요. 6주 과정 끝나고 시험 봤을 때 190 넘어서 합격을 했고요. 처음 시험 보고 합격을 했을 때 다시는 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초반에는 했었어요. 왜냐면 HSK 6급의 유무 여부만 중요하지 이렇게 점수를 많이 보겠냐라는 생각을 그때 문득 해서 여기에 더 이상 HSK 더 이상 시간 쓰지 말자, 더 보지 말자라고 그때 당시에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다음에 한국에 가서 한 번 더 봤어요. 그래서 200점 넘고 그 이후로는 학교 다니면서 HSK 안 봤어요. 네. 한 가지 더 남았잖아요. 토익. 그래서 토익도 HSK 공부 방법이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저는 방학 때 한국 갈 때마다 토익 학원을 한 달 정도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 들어가서 조원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토익을 땄죠. 졸업하기 전까지는 이제 면접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영어 면접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예전에 첫 번째 Q&A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제가 상해 카타르 항공 오픈데이에 가게 됐어요. 그때 영어 면접이 필수니까 이제 졸업하기 이제 반년 전이었죠. 졸업하기 이제 반년 전 그때 여름부터 영어 면접 준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뭐 예상 질문 전연차 가서 다운받아서 답변 만들고 연습하고 이제 제시카가 영어 잘하니까 이제 제시카한테 첨삭받고 야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 맞냐 라고 물어보고 고치고 다시 외우고 이렇게 영어 면접 준비를 했어요. 카타르 항공 오픈데이가 있다고 해서 그때 한번 갔다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최종에서 떨어져서 아쉽게 못 갔죠. 그리고 몇몇 분들께서 중국인 친구 사귀는 꿀팁 있는지 여쭤봐 주셨어요. 그랬는데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중국인 친구가 많이 없었어요. 뭐 있어봤자 뭐 제시카 그리고 뭐 그때 같은 학교 다녔던 한국어과 친구 뭐 한두 명 정도? 이제 그것도 이제 학교에서 뭐 교류의 장이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후샹방주 해가지고 같이 이제 언어 교환해라 라고 해서 이제 사귀었던 친구였고요.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이 뭐 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갔어요. 그래서 뭐 취업 준비한다, 면접 준비한다, 뭐 자격증 딴다 이래저래 뭐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친구를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고 저도 막 나서서 중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다 이렇게 노력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베이징에 오자마자 한 몇 개월 안에 거의 한 10kg가 쪘어요. 왜냐면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약간 가리는 게 없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남들은 중국 음식 뭐 냄새 못 맡겠어 했는데 저는 정말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반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살이 막 쪘어요. 진짜 막 찌고 막 방학 때 한국 가면 뭐 엄마가 너 또 살쪘니? 막 이러고 그만 먹어라 라고 할 정도로 초반에는 살이 조금 많이 쪘었어요. 졸업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그 졸업하기 전에 이제 운동 많이 하고 식단 조절하고 좋아하는 음식 끊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빡시게.
뭐 몇몇 분께서 폐하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도 계셨는데 사실 뭐 기간은 개인차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간지 1개월 만에 뭐 말이 트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떤 분은 뭐 1년이 넘었는데 말이 안 트여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 이유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지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1년을 있었지만 중국어를 많이 쓰지 않는 환경에 있다면 뭐 쉽게 빨리 늘지 않겠죠. 근데 뭐 한 달 갔는데 주변에 뭐 말할 기회가 많거나 중국어를 쓸 기회가 많다면 중국어 실력이 팍팍 늘겠죠. 그래서 그 기간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2년 동안 베이징에서 살면서 중국어가 꽤 많이 늘기도 했지만 사실 입사하고 나서 중국어가 진짜 많이 늘었어요. 왜냐면 살 때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으면 끝이에요. 내가 배울 의지가 없으면 그냥 거기서 끝인 거고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인 건데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중국어를 못하면 내 커리어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이건 생존이다. 중국어로 핀밍的学习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외국인 승무원이라 중국어를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그래도 중국어를 못하면 약간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어를 잘하면 이 사람들도 날 무시하지 못하고 날 존중해주는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일하면서 정말 중국어가 많이 늘었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중국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중국 항공사 갈 생각도 초반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까지는 영어 면접만 준비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한국에 갔는데 중국 항공사 면접이 난다고 하더라 해서 그때부터 빡시게 중국어 면접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가 돼서 지금 입사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졸업하고 한국에 가는 날 제시카랑 부둥켜 안고 공항에서 펑펑 울었어요. 나 다시는 너 못 본다 이러면서 내가 나중에 베이징 놀러 올게. 너도 한국 놀러 와라 이러면서 그때 진짜 둘이서 베이징 그 터미널 3 공항에 버거킹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둘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진짜 펑펑 울었어요. 눈이 막 엄청 새빨개 될 때까지. 다시는 못 만난다. 정말 한 몇 개월 있다가 제가 다시 베이징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네.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네. 외로움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이제 중국 유학하면서 외롭지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많이 외로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가족들 품에서 떠나서 그렇게 이제 혼자서 뭐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3일 이상의 공휴일이 있으면 무조건 한국에 갔어요. 뭐 노동절, 국경절, 여름방학, 겨울방학 거의 1년에 거의 한 3번 이상은 한국에 갔어요. 그렇게 한국에 되게 자주 갔어요. 그래서 외로웠던 마음들 가족들 보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하면서 다 풀었죠. 그렇게 리프레시를 하고 와야 이제 베이징에서도 외로워도 그걸 견딜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이렇게 오래 계셨는데 지금 뭐 TV나 드라마에 나오는 표현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나요? 라고 질문도 주셨었어요. 그런데 있어요. 네, 정말. 왜냐면 저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단어가 들리고 항상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 됐을 때 중국어를 배웠고 어릴 때부터 여기서 생활하면서 배웠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원어민처럼 잘할 수가 없어요. 단지 내가 원어민처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배우고 고치고 이런 시간들이 저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받아들여 버리면 좀 편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셨던 질문 거의 대부분 답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No steps along the street without turning headlights. I think they're on
是不行。